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슈퍼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또 슈퍼박테리아의 내성을 원칙적으로 막는 다중타깃 항생제와 식품 수준의 조합 항생제 등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정부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8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2년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방역당국은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고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태료 인상 이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축산물을 들여온 중국인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영남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에는 아침 한때,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29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광주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고 오후에는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세계보건 10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이후 슈퍼박테리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슈퍼박테리아 가운데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병원균입니다. 대표적 병원성 감염균으로 폴리믹신이라는 항생제가 특효약입니다. 하지만 폴리믹신은 신경과 신장의 독성을 일으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최후의 항생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폴리믹신과 네트롭신이라는 물질을 혼합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폴리믹신과 첨가제가 같이 사용된다고 하면 폴리믹신의 농도를 높이고 독성은 최소화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퇴치를 위한 슈퍼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의 내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차단하는 다중타겟 항생제 개발이 최종 목표입니다. 슈퍼박테리아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생제는 물론 식품 수준의 조합 항생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동원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긴급 항생제 조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는 2050년 전 세계 사망자가 1,0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망자가 연간 3,600명으로 보고되는 슈퍼박테리아. 국내 산학연과는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 교류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슈퍼박테리아 완전 정복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치매 위험을 낮추려면 몸속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대 구로병원과 한림대병원 공동연구팀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3만여 명을 평균 8.4년 관찰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 변동성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2.82%에서 치매가 발생했는데 총 콜레스테롤 변동성이 가장 큰 상위 25% 그룹은 변동성이 가장 낮은 하위 25%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변동성이 크면 뇌 혈류가 감소하는 영향 등으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놔두니 비흡연 폐암 환자의 암 치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차병원 연구팀은 2015년에서 2016년 폐선암을 진단받은 비흡연자 400여 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41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라돈 노출이 높을수록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라돈 노출 수치가 세제곱미터에 48베크렐을 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돌연변이 개수가 염기 100만 개당 2.34개 많았습니다. 또 라돈 노출 수치가 높은 그룹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라돈 노출로 생기는 돌연변이를 위한 맞춤형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을 받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 사업을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2년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출범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16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사시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드림 팀을 운영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찾아가 상담과 퇴원 지원을 하게 되고 주간 재활 서비스를 주 5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지역에서 방임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지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게 되며 우수한 사례는 공유해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사회보장 정책을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업 문제가 꼽혔습니다. 한국보건섭외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복지 패널 4,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문제와 갈등 대처 방법을 물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48%가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을 지목했고 부채나 카드빚 등 경제적 어려움이 21%, 취업과 실업이 10%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가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3%에 달해 일반 가구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대답 역시 저소득 가구는 24%로 일반 가구 19%보다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종전보다 과태료가 대폭 올라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중국인 첫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공안과 항만에서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색대 앞 중국인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엑스레이 검색 결과 신고하지 않은 축산물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의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무단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 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축산물을 압수하고 이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10일 안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10% 감면되지만 10일이 지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들여올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뿐만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하실 때 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짐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중국 보따리상의 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축산물 반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국경 검역 외에도 여행객들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외국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31일자로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경고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공지문에서 북한에서 직간접적으로 돼지와 멧돼지 또는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또 북한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북한에 다녀오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반송하거나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보고함에 따라 중국 축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병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폐사한 돼지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방역기관과 돼지 목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열과 무기력, 여러 조직의 심한 출혈 등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소개했습니다. 또 병이 발생하면 교통을 차단하고 돼지의 피를 뽑지 않은 방법으로 잡은 뒤 죽은 돼지와 두엄 등은 불에 태우고 재는 석회와 섞어서 깊이 파묻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역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이 돼지열병 발병 역사와 전파 과정, 주변국 상황 등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역 방법까지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누진제 확대와 축소, 폐지까지 3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무더위가 덮친 지난해, 가정용 전기 사용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서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49,000원으로 12월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전기 사용 증가로 지난해 여름 국민 40%가 기본요금의 3배에 달하는 누진세 폭탄을 맞자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하절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100%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지금처럼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법입니다. 1,600만 가구에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누진제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다음은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평균 할인 금액은 17,000원으로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300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편 TF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전의 개편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 경영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간 경변이란 음주나 비만 약물 등으로 인해 간 조직의 섬유화가 이뤄지고 비정상적인 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져 간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처럼 소화 관련 증상이 주로 발생하고 좀 더 진행되면 황달이 생기거나 피부에 거미 모양 혈관종이나 손바닥 홍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간 경변증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정장한 교수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